권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코로나19의 환경으로 인해서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 및 축사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정복순 안동예천 시업 여성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 경상북도 더불어민주당을 맡고 계신 우리 도당의 위원장이신 장세호 위원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동예천 지역위원장이신 김위한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도당의 사임을 맡아주고 계신 우리 윤요 사무처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회 우리 김홍석 의장님 오시기로 하셨는데요. 도착 안 하셨거든요. 오시면 그때 따로 전화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안동시 의회도 우리 이경란 의원님 그래도 인사를 하시는데 그리고 아까 여기 건물 주인 대신 그래도 인사하시는 네, 건물 주인 네, 장동걸 사장님이십니다. 건물 주인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쓸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패널들에 있다가 우리 사회자님께서 해주시고요. 저는 그냥 용도로 하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네, 안동예천 지역 여성위원회에 큰 힘과 용기를 심어주실 우리 장세호 도당위원장님께 축사를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그렇고 맡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래도 내일 희망을 위해서 또 안동 지역 사회, 여성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하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 지역에서는 아직 우리 민주당의 여러 가지 존재감이 굉장히 약하죠.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경북의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도당, 또 우리 경북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이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도당이 되도록 제가 앞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뛰어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나 우리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 그런 간곡한 말씀을 당부의 말씀 우선 드리고요. 최근에 우리 경북 도로 볼 때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정말 얼떨결에 마치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겁니다. 특히나 이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얘기로 북부지역이 발전을 위해서 경북도청이 옮겨온 지 몇 해 됐다고 벌써 또다시 통합 얘기를 하느냐라는 많은 분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경북 공당에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는 정치인들 몇 명이 모여서 정치 논리로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첫째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북이 굉장히 넓습니다. 성장 거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뭐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 북부 지역, 또 구미나 경산 지역, 또 포항 경주 지역 굉장히 넓습니다. 또 성장의 방정식도 굉장히 다릅니다. 지역마다.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그저 단순하게 언제까지 날짜 정해놓고 통합하겠다라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경북 도당에서도 그런 부분은 통합이 맞나 틀리나의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거쳐서 정말 경북도의 발전을 위하고 미래를 위한다면 그런 결론이 나서 통합한다면 해야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하는 통합은 반대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공항 문제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통합 신공항이 군위 어성 지역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정말 이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대구 경북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려면은 공항 자체보다도 공항과 관련된 각종 인프라, 철도나 도로라든지 기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경북 도당에서는 정말 관심 가지고 우리 경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로 만들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기 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동 지역은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상북도를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도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역만큼 문화적 유산이 원형대로 보존된 데가 없습니다. 또 자연유산이 이 지역처럼 잘 보존된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K-뉴딜, 여러분 아마 매스컴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K-뉴딜이라는 것은 아젠다 자체가 소위 IT, 바이오, 친환경 그런 세 가지로 집결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 경북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K-뉴딜 정책, 또 그 K-뉴딜 정책을 우리 지역의 새로운 지역 균형 발전의 한 계기로 삼고자 우리 경북도당에 K-뉴딜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100년 대계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제가 축사하면서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늘 이 토론의 제목 그대로 여성의 지방자치에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자치단체장을 얘기해봤습니다만 이 지방자치는 참 필요한 부분이 여성들의 따뜻한 눈길이고 섬세한 손길이고 이게 정말 필요한 곳이 우리 지방자치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K-뉴딜에는 물론 사회 안전망 사업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소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방자치 업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미 우리 여성위원들 두 분께서 맹활약상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려고 봅니다만 앞으로 우리 경북 도당에서도 여성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설할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적극 참여하셔서 다가올 지방자치시대에는 여성위원이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 자꾸 강제를 해놨잖아요. 몇 프로 이상 여성 이게 떠나서 이제는 여성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의 자리가 우리 안동 예천 지역의 새로운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정치적 역할이 더욱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성의 일자리 양립과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지를 앞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장세호 도당위원장님의 약속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상북 도당의 정복순 여성위원장님 축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짧지만 그래도 우리 정복순 여성위원장님은 경상북 도당의 여성위원장님을 함께 역임하시고 계시고요. 우리 지역위원회에도 여성위원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예, 바쁘기 때문에 저 첫 인사말은 여기 제가 여기 써놨는 거 있거든요. 예, 여기 써놨는 걸로서 대신하고요. 예,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하반기 제가 10월 14일 날 처음으로 이제 우리 경상북 도당의 상임위원회에서 여성 도당 여성위원장으로 이제 인준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한 달도 채 안 됐죠. 예, 우리 경상북도에서 총 9개 꼭지에 지금 이 하반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 지금 포항에서 하고 상주에서 하고 경북에서 하고 안동에서 하고 남은 꼭지가 4꼭지 더 남았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열심히 하는 곳 중에 한 곳이 이제 안동이고요. 우리 권혜솔 운영위원께서 지난번에 했던 경험을 이제 삼아서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요까지만 하죠. 뭐 서면으로 대체하고 제가 요 한마디만 더 할 건데요. 누구나가 저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 기회조차 우리한테 이제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더 많은 여성 당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복순 도당위원장님 이 선수를 위해서 큰 역할 일 함께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동 예천 지역 여성이 공모 사업에 대한 홍보 안내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만드는 희망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정책을 입안하는 정당임을 고취시키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통한 생활 정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여성들의 일자리와 교육, 의료, 보건 등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든 시스템, 즉 지역위원회에서 도당 그리고 또 중앙동으로 함께 공유하여 이른바 플랫폼 정당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여성정치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동 예천 지역 여성위원회는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을 제시하고 경북에서 민주당이 일하는 정당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인식을 높이며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함으로 느끼는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분야별 지역 활동을 통한 생활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여성 정치를 발전시켜 보겠다는 그런 목적을 두고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여성위원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동 예천지역위원회 김위한 위원장님 모시고 여성 리더십 강화와 정당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연을 잠시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보고 여성 리더십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잠시만요. 김호석 의장님, 잠깐만 그러세요. 인사를 하고 하시죠. 저는 좀 못하고 김호석 의장님 하시죠. 예. 대한민국 안동시 의회 의사당 처음으로 우리 무소속 의장님 하고 계시는 우리 김호석 의장님 이 자리를 빌려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잠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날입니다. 밖에는 비가 옵니다만은 이런 장소에서 안동 예천지역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 정치 참여를 위한 리더십 관대를 진심 축하드립니다. 저는 또 특별히 우리 정국 스님하고 저와 같이 지금은 의회를 각방을 씁니다만은 그전에 한 방을 썼어요. 우리 한 방을 써도 한 6개월간 같이 쓰다가 의회를 새로 짓기 때문에 또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일에 대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와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통해 생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의 그 센스한 꼼꼼함을 사회적으로 정립시키고 또 정치적으로도 참여를 많이 시킨다면 놀라운 우리 안동과 놀라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소속이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을 하더라도 거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강연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여와 일자를 그냥 그런 참 좋은 시발점이 되고 안동에서도 이런 강연회와 토론회가 그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저도 이런 자리가 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겠다는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민주당 2003년도부터 하는데 안동시 의회 의장님이 민주당 행사에 온 건 처음입니다. 고맙고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안동시 의회 의원님이 오신 것도 처음이에요. 유일한 두 분 계십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지역에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10년 전하고 지금 절실하게 느낍니다. 2007년도 정동영 후보가 나와서 대선에 패배를 하고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를 하고 나서 지역이 거의 무너졌어요. 안동 지역, 지금은 이제 안동 예천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안동 지역이었습니다. 그 많은 당원들이 싹 물밀듯이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2008년도 되니까 총선하는데 무소속 후보 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분이 3선 하셨는데 그 옆에 계신 분들이 대표적 이름도 될 수 있습니다. 측근들, 하루에 보좌까지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저희 당에 계셨죠. 여기 앉아 계신 토론자 나오신 것도 한때 같은 정당 활동했었습니다. 정말로 새롭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정말로 민주당이 안동에서는 이제는 홀로서기도 가능하겠구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10년 만에 다시 하는데, 한 10년 만 되겠네요. 10년 만에 다시 하는데 새로워요. 밖에 나가서 겪는 게 주변 시민들하고 이 대화를 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 저희 모친 노인정 갔다가 당신 아들 빨개라는 이야기 듣고 울면서 전화 오셨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내가 낳은 자식이 왜 빨갱이냐고 저희한테 막 우시면서 막 그러는데 저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사실 같이 울었어요.
뭐 그런 세월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좋습니다. 안동이라는 동네가 새로워졌다는 거, TK가 새로워졌다는 거. 요즘 매주마다 TK 지역 여론조사를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 22%에서 최대 28%가 나옵니다. 꿈 같은 숫자입니다. 어떻게 민주당 지지율이 28%까지 나옵니까? 저 그때 14%, 뭐 15%, 한때 도지사 후보 15% 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떤 경우 있었냐면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연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연도 말씀드리면 그 후보가 누군지는 아니까. 출구조사에 떴는데 15.4%가 떴어요. 만석으로 오더라고요. 그게 화면에 딱 잡혀버렸어요. 그게 화면에 15.4% 출구조사 떴는 게 그게 화면에 잡히니까 이 사람들이 부랴부랴 붙잡고 내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은 15%는 넘어야 선거비가 그나마 일부 보존되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총선 때 보면은 송년 지역 지지율이 송년 동화보 30% 넘었습니다. 용산 지역 보면요, 저희 후보가 받은 보궐선까지 있었는데 24%를 다 남겼어요. 25%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역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후보 여성 리더십 강화, 정당활동 활성화 강화에 대해서 말하는데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청청 보다가 보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여성이 일자리, 일가정 양립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 사회가.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정당 속에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내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보니까 이런 부분이 돌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 단절해서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정책을 만들어내고 대안을 주고 그게 정당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게 정당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일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안을 주시고 정책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요 장성호 노당명 계시고 저도 미약하지만 최양도 계신데 이런 지역에서 올라오는 여성분들이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 대안들을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정당이라고 봅니다. 정당이 해야 될 일이 그거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정당 활동을 잘 해야죠. 정당 활동은 뭐냐? 결국 정당 권력을 잡는 겁니다. 권력은 뭡니까? 민주에서 자유민주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서 이겨야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적인 아니면 자발적인 조직 활성화를 해서 조직 활성화 뭡니까? 당가야겠죠. 속에서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죠. 지금 잡고 있는 정권을 2022년도에도 다시 잡으려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일가족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서 그 정책을 넣어서 그 정책을 이끌어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곧 정당 활성화고요. 이 부분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대선 후보 누구 지지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내년 2월달까지 당원 모집을 꼭 해주십시오. 왜 그런 말씀드리면은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대통령 나가려면 당내 경선에서 이겨야 돼요. 당내 경선도 이기려면은 2월달까지 당원이 끝내야 됩니다. 그게 역으로 계산했을 때입니다. 2022년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인데 3월 9일날 6개월 돌리면 2021년 9월이에요. 9월에 경선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시 6개월 돌리면 3월달부터 6개월이 갈 겁니다. 8월 30일까지 이걸 당원이 돼야겠죠. 왜 이게 필요하냐면 국민 선거인단 50%, 당 선거인단 50%이기 때문에 국민 선거인단은 아마 200만, 300만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원 선거인단은 2표, 3표 같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까지는 이 땅을 해 주셔야만이 투표를 하는 데서 도움이 될 거다.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도와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정당 이야기라면 이념이 일치를 하고 그 일치되는 이념을 가지고 정당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민주당은 좀 지역, 안동 예천 지역에 있는 민주당은 좋은 게 강제성은 없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창당 때도 있었지만 강제적으로 이 땅을 신고했던 경우가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일부 몇몇 분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는 정말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 지방선거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출마를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제가 지역위원장이다 보니까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지금 저희 당으로 입당하겠다고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게 활성화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공화당 출마하신 분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민주당이 입당하겠다고, 지방선거 출마하시겠다고. 성함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은 장본을 만났는데 자기가 입당하겠대요. 입당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기자회견 하면 되겠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입당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유입니다만은 복당은 심판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입당하는 좋습니다만 기자회견하고 본인의 의지입니다. 본인이 판단하셔서 기자회견 하셔도 되고, 그렇다고 당에서 그걸 갖고 이행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기자회견 했다는 소리 못 들었죠? 그만큼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부터 선발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2년 정권 창출해서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힘 있는 민주당 안동 예천 지역위원회가 돼서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세 시장님이 입당을 하시면서 5가지 정도의 요구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이제 입당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당 차원에서 다 아시겠지만 강강 거점화사업 1,000억짜리 해드렸고요. 입당하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대마특구 마치라고요? 네, 되는데 요번에 5가지 정도가 좀 나왔는데 그 5가지 중에 다 될 줄은 모르지만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역 먹거리 부분, 산업단지, 대만 특구로 인한, 자유롭게 특구로 인한 산업화, 제조시설, 이거만큼도 했으면 좋겠다. 지역의 먹거리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당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을 좀 길어졌습니다. 네. 예. 하여튼 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안동예천 지역위원회 김위한 위원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김위한 위원장님만 모시고 특별 강연을 한번 여성위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실 말씀도 많으시고 말씀도 너무 소리 있게 잘하셔서 다음번에는 우리 김위한 위원장님만 단독으로 저희가 초빙을 한번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시 오늘 본인 토론 발표하실 분은요, 안내를 잠시 드리면 6분이십니다. 6분이신데요. 저희들이 시간도 많지 않고 다른 지역위원회에서는 강사분을 1분 정도 또는 2분 정도만 초빙을 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지역위원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동지역위원회에서, 안동예천 지역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그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정책이나 또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안동시의회 이경란 의원님이신데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각 분들마다 한 5분 정도 이내의 시간밖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스케줄도 있으시고 또 저녁 식사도 해야 되고 해서 한 5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시의회 이경란 의원님 모시고요. 여성 정치 참여의 필요성과 지역형 뉴딜 정책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동시의회 의원 이경란입니다. 앉아서. 네, 오늘 우리 여성의 정치 참여의 필요성과 지역형 뉴딜 정책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여성의 정치 참여 방안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야 정치가 발전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안동 지역에서 났습니다. 알고 계세요?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1948년 우리 안동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임영신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당선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안동은 완고하고 배타주의적인 곳이요. 여성을 멸시하는 풍속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나 이제 이와 같은 고통은 완전히 타파된 셈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대요. 근데 2020년 현재 우리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타파됐을까요?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안동에서는 여성을 정치인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먼 것 같습니다. 안동에 처음으로 우리 정복순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성이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2018년도에 안동시 의회로 입성을 했습니다. 다른 비례대표는 물론 있었습니다. 안동시에서 비례대표는 물론 있었고요. 그 비례대표가 재선까지 하는 거는 딱 한 명, 우리 안동시의 30년 역사상 딱 한 명 나왔고요. 비례대표에서 거의 끝이 났어요. 근데 우리 2018년도에 우리 안동시에서 처음 만나는 민주당 시의원을 우리 안동 시민들이 그 정치를 하게끔 하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경북도 자체에서도 굉장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 덕에 우리 바람이 좀 많이 불었었죠. 그래서 구미 같은 경우는 여성 의원들이 정말 의외로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이 의원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정치를 한다는 게 모든 걸 다 그냥 정치에 다 쏟아야 되겠더라고요. 젊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같이 한 50대 되면은 이제 아이도 다 키워놨고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데요. 30대, 40대 여성들이 이 정치에 진입하기는 정말 어렵지만은 그러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해야 정치가 바뀝니다. 우리 50대만 돼도 지금 학연 지연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안동시에 조금만 얘기해보면은 다 네 집 자식이고 네 집 며느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소신껏 정치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조금 달라요. 30대나 40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지만은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되고요. 우리 안동시에서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
안동시 의회에 진입을 했고 안동시의 여성 의원이 지금 총 4명이에요. 이 4명이 있었던 것도 안동시 역사상 처음입니다. 안동의 여성 의원이 20% 이상 진입한 것도 처음이고요. 2020년도 그 총선에서 우리 여성 의원이 당선된 여성 의원이 19%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성 의원하고 거의 맞먹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참 여성 의원으로 활동하기가 참 안동이란 것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여성 의원은 그 딜이 안 돼요, 사실. 뭔가 하나를 쥐고 이거 좀 봐줘 하면은 봐줘야 되는데 봐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넓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러한 것을 불의를 보고 그거를 참기가 좀 어려워서 그 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 4월에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님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요구를 했어요. 뭐 A18 왜 니 혼자 지랄하노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도당에서 성명서도 내주시고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여성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를 주변에서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여성 의원이 일 가정 양립을 하기 위해서 힘든 거를 의원들이 우리 여성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요.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여성 의원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여성 의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정치가 더 좋아지고요. 정치에 있어서 우리 안동시 예산은 정치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실 예산은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그 정치가 흐르는 곳으로 예산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 정치인을 많이 키워주고 본인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많이 진입을 하면은 안동시가 좀 더 아이 키우기 좋고 우리 안동시가 다들 행복한 그런 안동시로 되지 않을까요? 네. 2022년 그 우리 지방선거에는 우리 안동시의 여성 의원이 절반 이상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우리 김영경 의원님 생활 속에서 정치를 찾고 또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차기 지방선거에 여성분들이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7분, 8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칠 때 시간을 배분을 잘 못하면 시험을 다 못 풀죠. 네. 제가 5분 내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적 경제 후보센터 박명배 센터장님 모시고 가능한 사회적 경제와 협동 경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방금 소개해보던 박명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시고 박수 치신 분들만 120살까지 무병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안 치신 분들은 대충 살다가 그냥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5분 정도인데 짧게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한번 잘 말씀해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당원은 아니지만 일반인인데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지금 강력하게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12월 전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게 통과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고무적이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뭐냐 하면 잠깐 소개를 드리면서 사회적 경제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부처에서 사회적 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가 하는 사회적 경제는 주민주도 사업, 마을 기업 만들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들이 전부 사회적 경제 영역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소셜벤처 사업이 중소벤처부가 하는 사회적 경제 사업입니다. 산업자원부가 하는 혁신타운 거점 사업들은 전부 사회적 경제 사업이고, 국토부가 하는 사회적 경제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농림부가 하는 사업이 6차 농업혁명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부가 하는 사업이 커뮤니티 케어,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가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적 경제 사업입니다. 심지어는 여러 부서가 기획재정부의 사업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다 사회적 경제 영역입니다. 과거에는 부서별로 있던 것들을 총리실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두고 이를 총괄하겠다는 게 대한민국의 의지입니다. 그럼 왜 국가는 이렇게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을 총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냉장고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70년 초반에 냉장고가 처음 나올 때 어떤 냉장고가 좋은 냉장고였냐면 얼음이 빨리 오는 성능 좋은 냉장고가 좋은 냉장고였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사람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산업사회는 기술자가 존경받았어요. 이후에 나온 냉장고, 2세대 냉장고는 절전 냉장고였습니다. 전기를 적게 먹는 냉장고가 좋은 냉장고였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기술자였습니다. 문제는 90년대부터 우리 냉장고의 패턴이 바뀝니다. 어떤 냉장고가 좋은 냉장고냐? 아파트의 인테리어가 화려하게 되면서 좋은 냉장고는 이쁜 냉장고가 좋은 냉장고가 됩니다. 파란 냉장고, 빨간 냉장고, 노란 냉장고, 검은 냉장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냉장고의 이쁜 냉장고는 누가 해결할까요? 기술자가 해결할까요? 아닙니다. 디자이너가 해결합니다. 2000년대에 나온 냉장고는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 저한테 말을 겁니다. 휴대폰으로. 오늘 우유 한 잔 먹고 가야 되는데 니 안 먹고 간다? 먹고 가라? 우리 냉장고는 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우유를 몇 잔 먹는지, 바나나는 몇 개 먹는지, 사과는 몇 개 먹는지를 알고 떨어지면 지가 슈퍼마켓에 컴퓨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제 휴대폰에서는 결제만 떨어집니다. 얼마가 결제되었다고요? 이 냉장고는 누가 해결할까요? 기술자가 해결할까요? 디자이너가 해결할까요? 아닙니다. 냉장고와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철학이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는 사회적 가치라는 새로운 철학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를 알 겁니다. 신문에 가끔 나옵니다. 얘들이 조립을 하도 못해가지고 운행 중에 반바가 떨어집니다. 조립을 못해서. 그런데 지금 자동차로 가장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동안 100년 동안 자동차를 만들었던 도요타나 포드 이런 회사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테슬라가 자동차를 통해서 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삼성은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만들까로 집중하지만 애플은 휴대폰이 우리한테 왜 필요한지를 접근합니다. 앞으로 지식정보화사에서는 물건을 얼마나 잘 만드냐보다가 이 물건이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훨씬 중요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사회적 가치입니다. 저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훨씬 더 왜라는 질문을 잘 던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저는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면 일반 관행들이 다 없어지라고 봅니다. 왜? 일반 관행 중에 늘 왜라는 걸 토시같이 달거든요. 우리는 어른들한테 아버지가 아들인데 뭔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 왜요? 이렇게 하면 싸가지 없다고 욕을 먹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뭘 시켰는데 왜요? 이러면 싸가지 없다고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왜요? 하는 애들이 성공합니다. 애플은 왜요? 합니다. 삼성은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를 고민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꼭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나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일반 기업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옷 사입고 자기 필요한 거 사고 돈이 좀 남았어요. 아빠 있는데 돈을 줍니다. 3만 원 아빠 용돈에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이건 기업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회적 가치가 있는 기업은 어떻게 하냐?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목적이 있는,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휴대폰을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 할 거야. 사회적 기업입니다. 휴대폰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 목적은 휴대폰이지 돈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휴대폰을 사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런 것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기업은 돈 버는 이유가 뚜렷한 기업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성분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정치 참여는 우리가 가지는 작은 것보다가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우리는 정치를 등한시했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도 봤지만 기본소득 다 정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삶은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동구 정영재 센터장님의 강의였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일이며 여성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곧 관습을 깨는 것이다. 똑같은 관심과 우리 참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길주 요양병원 간호사로 재직 중이시고요. 간호학과 외부 강사로 계십니다. 서수미 강사님 모시고 여성이 행복한 균형 있는 삶을 목표로 하는 정책, 연구, 교육, 일생활 지원 사업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이 행복한 균형 있는 삶을 목표로 하는 정책, 연구, 교육, 일생활 지원 사업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를 하는 서수미입니다. 여성이 사회에서 행복한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저는 성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성평등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성평등에 대한 내용보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아주 많은 정보가 들어있었다는 건데요. 그래도 지금 보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은 왜 내가 여기까지 이 책을 몰랐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성평등에 대해서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생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성이라서 차별을 받는 인식이 아예 없었다는 부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차별을 받을 때 그냥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은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가정에서 모든 일을 왜 가정에서 엄마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마다 그냥 엄마니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생활이 제가 좋은 직장이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저의 무의식 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제가 성차별이나 성평등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행복에 대해서 잊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성으로서 좋은 직장이 좋은 엄마의 기준 생각하게 된 이 잘못된 기준이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이번 토론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 가정교육이라는 가족적 정서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백 년 동안 비교 사상으로 해서 남성은 이래야 돼, 여성은 이래야 되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가족 내에서의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양보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본 남성 역시 여성은 남성의 안을 하는 무의식적인 권위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곧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문화에서 전반적으로 성차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적 질서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성이 행복한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뤄야 할 성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정답 역시 가정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의 엄마 아빠 역할 구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 구분이
아빠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엄마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잘못된 역할 구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빠는 내무부 장관이고 엄마는 내무부 장관이야. 아마 경제생활이 전혀 없으셨던 엄마를 배려해서 하신 세련된 어떤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가정 내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해법을 이 말씀에서 장관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장관이란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합당한 예우를 받는 직책입니다. 그렇다면 가정 내에서 육아나 가사분담, 경제활동에서 엄마 아빠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어지든 간에 가정에서 두 사람 모두 같은 예우를 받는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남녀 성차별에 대한 잘못된 정서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불어 일이라도 잘하는 사람이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교육함으로써 가정에서 성평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가정이나 문화, 사회에 걸쳐 성 하나로 서로 차별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성이 행복한 균형 있는 삶을 목표로 하는 정책 연구 및 교육, 일생활 지원 사업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좀 부족한 생각이긴 한데요. 첫 번째 사업으로는 부부간의 역할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 즉 사회적 구속력 있는 부부가 함께하는 역할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엄마 아빠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엄마 아빠의 역할 구분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가정 내에서 역할 분담을 설정할 수 있는 판단력 개발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마음먹고 내 가정을 맡길 수 있는 가칭 사회가 함께하는 가정센터의 설립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함께하는 가정센터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위해서 1차적으로 개인이 어린이집이나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는 일상생활에 더불어 정부가 참여해 아이의 양육과 가사 분담에 2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는 건데요. 1차적인 양육 및 가사 분담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시와 제도 개선에 대해서 시정이나 어떤 명령을 하고 2차적 양육과 가사 분담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여성이 마음먹고 사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하는 기능을 가진 센터의 설립을 제안한 겁니다. 이러한 사업이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해서 행복한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성이 참 많은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서수희 강사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제안 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협동조합 이구 이사장님 모시고 결혼, 합리적인 선택인가 강요된 단속인가라는 주제로 멋진 말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른협동조합 이구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또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됐어요. 저는 앞서 서수미 강사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나아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비혼주의자예요. 그럼 비혼주의자라고 하면은 독신주의자냐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 6년째 파트너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면서 굉장히 신기한 눈으로 많이 바라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저는 결혼에 대한 제도를 부정하자는 뜻이 아니라 왜 사회적 계약 중에 하나인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 혹은 동성이 될 수도 있겠죠.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이 결혼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굉장히 모순을 좀 느꼈고 제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마음속에 좀 크게 느껴서 결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째, 여성은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왜 일방적으로 여성들이 희생을 하는 결혼을 여성이 선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본인도 그렇게 사셨던 어머니께서 자기 딸에겐 야, 너 왜 결혼 안 했냐 이렇게 합니다. 본인이 결혼생활 그렇게 힘들게 하셨으면서 자기 딸에게는 또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환경적인 이유입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구에 버리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굳이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또 이 지구에 엄청난 오염을 하고 가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을 했어요. 진짜 우습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17살 때부터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지 않겠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게 17살 때였습니다. 세 번째, 자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행복하지 않는 윤영이 청소년기를 보내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제 아이를 낳아놓고 사랑에도 부족한 시간에 아이를 지옥의 불덩이로 몰아넣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불합리하죠. 특히 대한민국에서. 그 네 번째,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적 구조로 봤을 때 혼자 살아도 됩니다. 그렇죠. 혼자 살아도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선택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그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내가 좀 약간 아웃사이더인가? 스스로 이런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다양한 선택지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 겁니다. 경북에서 나타나는 특히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좀 보면은 남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엄마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를 위해 또 다른 희생을 계속 이어서 해줄 누군가를 찾는 거죠. 집안일을 다 봐줘야 되고 내 개인적인 불편한 것들을 다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사실상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왔다 보니까 이 남자는 가사일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빨래를 이거를 물빨래를 해야 되는지 드라이클닝 해야 되는지 색깔 빨래를 왜 분리를 해야 되는지 빨래를 널고 갤 때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육아랑 가사는 원래 아내의 업무의 영역이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 것이죠. 왜 들어봤잖아요. 남자가 부엌 들어가면 뭐 떨어진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큰 문제입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모두 포기하고 자기 희생하고 자기가 결혼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육아 가사도 자기 일인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 그 결혼하신 여성이 말씀하십니다. 남편 자랑하려고 얘기해요. 아, 우리 남편은 집안일 정말 잘 도와줘. 그 옆에서 부럽다 이렇게 해요. 근데 잘 들어보자고요. 집안일을 잘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원래 집안일이 여성의 영역인데 남편이 와서 잠깐 도와준다는 뜻이잖아요. 잘못된 거죠. 아예 그 말 속에 불평등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여성의 상황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일 가정을 양립하라고요? 정치에 참여하라고요? 불가능합니다. 당장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 가끔 있는 경우인데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왔는데 아들이 이제 전문대를 졸업했고 며느리가 될 사람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내 며느리 될 사람은 내 아들보다 학력이 더 낮아야 된다. 혹은 소득이 더 낮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아마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뜨끔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한번 좀 스스로 좀 짚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절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놀고 많이들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제 개인적인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10살 때부터 부엌 일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께. 그리고 11살 때 칼을 잡는 걸 배웠거든요. 그럼 여기서 꿈이었냐? 그건 아니고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남자가 혼자 살아갈 날들이 더 길어진다. 혹 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아내 될 사람이 분명히 너랑 같은 직업을 갖게 될 거다. 그러면은 남자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자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다 배워야 되고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결혼했을 때에는 동등한 관계에서 결혼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10살 때부터 배우고 실제로 학습했고 지금 제가 같이 사는 사람이랑 집을 짓고 있어요. 같이 살려고. 근데 부엌 설계를 제가 합니다. 왜? 제 공간이거든요. 왜냐면 오히려 같이 사는 그분은 어릴 때부터 오히려 가사일에 대해서 못 배웠어요.
잘 못해요. 그 아까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제가 훨씬 잘하니까. 벌써 30년 했으니까. 부업 경력이 30년이에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서로의 역할을 구분짓고 네 거냐, 네 일이냐, 내 일이냐 따질 게 아니라 그냥 함께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함께 하는 것이죠. 제도적인 측면도 많이 됩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1988년부터 동거인법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육이나 복지에서 차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프랑스는 팍스라는 시민연대계약을 시행함으로써 비혼인 동거인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세제 혜택도 주고 거주권도 보장해주고 아이에 대한 권리,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도 생활동반자법 시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성 간의 결혼만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동성도 포함해요. 그리고 미국의 8개 주에서도 동성을 파트너십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실혼 관계 확인서를 일부 그 재산 관련 소송에서 법적인 효력 일부에서만 인증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 봤을 때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정치 자유를 확대시키려면 여성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가정에 있는 남편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남편들의 역할이 여성들의 역할과 동등하게 완전 공평하게 50대50을 나타나지 않으면 여성의 정치 참여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일 가정 양립 절대 불가능하죠.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요새 누구는 집안일만 하고 누구는 박사님만 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죠? 해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점을 계속 할 것이고 또한 이 사회가 계속 그런 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더 앞장서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멋진 말씀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세 보시고 지구 오염을 식혀달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구 오염된 지구에 지구 정화를 위해서 우리 플로어의 생자녀, 뇌자녀를 우리 출산하셔서 있는 분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도 우리 김희안 위원장님께서도 다자녀이십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도 좀 세자녀, 뇌자녀이신데요. 이보 이사장님 아셨죠? 이세 보시고 우리 그 지구를 많이 오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오늘 이 행사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부시장 상인회 회장님이시지요. 정유성 회장님 모시고 전통 장터에서 보는 여성의 삶을 주제로 좋은 말씀을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 건물 친구입니다. 지금 사연 보시는 분은 우리 상인의 부회장입니다. 상인의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끔 해달라고 이 장소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이라보다도 같이 뜻이 같으니까 같이 마음먹고 해서 이런 이 장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어차피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주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동떨어지는 이야기인데 제가 할 이야기를 전통시장에서 본 여성의 삶 이걸로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써달라고 했더니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어차피 제가 생각하고 준비해 왔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 오늘 주제하고 조금 동떨어지더라도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다른 데서 들으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도 또 이야기 톤이나 이 감정이 틀려지니까 좀 좋게 받아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지금은 모든 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지만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조금 든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은 몰라도 과거에 잘 사는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는 머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통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지만 과거에는 전부 다 도로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못 살았기 좀 무슨 일이니까 무슨 결혼을 하고 이제 대감집에 일을 하러 갔어요. 일을 하러 갔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런 먼 거리였어요. 그래 거기 가서 이제 무슨 일을 얼마나 했냐 20년을 했습니다. 20년을 하고 자기 부인은 고향에 갔고 혼자 가서 20년 동안 대감집에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이제 20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니 그 대감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20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값어치로 돈을 줄까? 첫째. 두 번째,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삶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를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모습이 그래도 좀 똑똑해 보이는 모양이에요. 저는 돈은 필요 없고 내가 앞으로 많이 살아야 되니까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감이 딱 세 가지만 이야기했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첫째, 살아가면서 빠른 길을 선택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요즘 막 해서 돈도 빨리 벌어야 되고 출세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빠른 길을 선택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호기심을 갖지 마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무리 급하고 화가 나고 바빠도 앞으로 세 발짝, 뒤로 세 발짝 물러서 생각하도록 해라. 요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네가 지금 집에까지 갈 때까지 배가 고프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빵을 이제 세 개를 해서 보충에 싸줬답니다. 그래서 빵도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옛날에는 지금처럼 발달이 안 됐으니까 산도 넘고 뭐 강도 건너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인정을 하나 만났어요. 인정을 만나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어디 가느냐 물으니까 그래 이래 해가지고 내가 지금 고향에 가는 길이다 하니까 그 사람이 이 길 말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니까 빨리 가는 길을 선택을 해서 가라 이래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이 처음에 혹했죠. 혹하고는 이제 빠른 길을 선택을 하려다가 그 대감에 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빠른 길을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요 나는 그냥 가랍니다 하고 그냥 갔어요. 나중에 빠른 길을 선택을 해준 그분이 뭐냐면 산적이 됐어요. 그 산적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고 있는 건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렇게 이제 지나와서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니 빵도 먹고 또 한 이틀 지나가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서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 유하라고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이제 잠만 재워 달라. 나 먹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잠만 재워 달라 해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한밤중에 애기가 울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궁금해서 문을 열고 나오려다가 대감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호기심을 갖지 마라 했으니 호기심을 안 갖고 그냥 콕 참고 방에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는데 주인인데 물어봤죠. 어제 애기가 왜 그렇게 울었느냐 물으니 어제 밤에 호랑이가 내려왔답니다. 내려왔는데 당신이 사람을 보니까 천만다행이다. 사람들이 뭔가 싶어서 나와서 호랑이들 다 잡혀 죽었다. 살아가면서 호기심
너무 많이 갖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도착해가지고 밤이 늦어 이제 집에 도착해서 자기 부인이 있는 방을 들여다 보니까 부인이 외간 남자를 안고 같이 잠을 자고 있어요.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두 분을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아무리 급해도 앞으로 세 발자국 생각하고 뒤로 돌아서서 세 발자국 생각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외양간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두드려서 부인을 맞이했어요. 그 부인이 이 남편인데 안 끼면서 그래 고생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 이 남자가 부인을 이제 뿌리치고 당신은 지금 내발했다 이거라. 왜 지금 그 안에 같은 남자하고 같이 잠을 자느냐. 그 남자가 누구냐면 20년 전에 자기가 자기 자식 아들이에요.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잤는데 이분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오면서 빵을 먹고 마지막 세 번째 빵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20년 동안 일하는 싹이 다 들어있었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생활의 지혜도 없고 수입도 20년 동안 고생했는 것도 다 받고 제 이야기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약간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유성 회장님이십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화 스마일 노래연구소 소장님이시지요. 올 2월 달에 전국 노래자랑 안동시 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정화 소장님 모시고 일가정 양립의 현실과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스마일 노래 연구소장, 되게 거창하죠. 노래 강사입니다. 노래 강사고요. 제가 이번에 송혜 할아버지 하시는 전국 노래자랑 안동시 편에서 우수상인데 혹시라도 알아보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때 복장이랑 똑같이 오늘 입고 왔어요. 아무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토론할 그 주제는 정말 어려운 거죠. 일가정 양립의 현실과 방안이라는 그 제목으로 토론을 할 건데, 토론이라고 할 것 없이 제가 아주 간략하고 굵고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지금 중3 딸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을 키우면서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런 엄마이자 그런 여성입니다. 처음에는 마냥 제가 23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만 하면 정말 좋을 줄 알았어요. 진짜 좋을 줄 알았어요. 결혼만 하면.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아기가 없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영화도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면 식당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런데 애가 딱 생기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직장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직장 문제가 걸려서 둘이 좋아서 낳았으니까 당연히 같이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짐은 고스란히 엄마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일 많이 직격하면서 이래서 아기를 낳으면 여자가 고생을 하는구나, 일을 그만둬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26살에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만 신랑을 보니까 우리 신랑은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 같아서 제가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제가 그냥 독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혼자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집이 어지럽히면 어지러운 대로, 집이 뭐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어린이집 교사였거든요.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나무 새끼들 보자고 네 새끼들 맨날 내팽개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새끼가 아니고 어머님 새끼이기도 한데 어머님은 잘 안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한이 맺혀서
요즘 제가 같이 노래하고 있는 어머님들 평균 연령이 50대부터 101살 어머니까지 같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막 거창하게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정책과 뭐 이런 걸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제 역할에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노래교실 수업을 가면 어머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어머님들도 여성으로 살아오셨는데 우리 며느리들이 애 키우면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겠냐. 어머님들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셔야지 우리 아들들이 집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 한 번 더 버려주시고 그리고 쓰레기통 한 번 더 버려주는 게 얼마나 그 일하는 여자들한테는 조금 그 힘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말을 한마디라도 내 딸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시면 며느리가 어머님 생신상에 고기 한 개 더 올려주시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냥 관심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경상북도 안동이라는 이런 약간 가부장적이고 고지식한 동네에서 우리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날이 조금씩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학교 앞에 교통 서는 거 보면 이제 아버지들도 교통을 많이 서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변화되고 있구나. 나중에 우리 딸들이 시집을 가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정말 그런 아빠들이 그런 남편들이 그런 워킹맘, 워킹데디들이 정말 공평하게 육아를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이제는 왠지 올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은 힘들겠지만 올 것 같아서 우리 실질적으로 현실을 겪어본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정치에 참여하셔서 비겁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이 정책을 만들면 어떻게 그죠?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뛰어보신 분들이 다 몸소 체험하신 내용을 그대로 숙지를 하시고 정책들을 만들면은 앞으로 저기 있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나중에 미래에 가정을 꾸렸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런 내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는 워킹맘, 워킹데디들을 화이팅을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네, 노래하는 사람이라서 3명 이상만 보이면 막 노래를 하고 싶어져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노래 한 곡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정환 소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이정환 소장님 말씀하신 저쪽의 초등학생은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주도 면밀하게 엄마의 행사 내용이 어땠는지 꼼꼼하게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정환 소장님 그 전국 노래자랑에서 올 2월 달에 그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제가 특별히 오늘 우리 오신 분들한테 좋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본인께서 가지신 그런 지능을 저희들한테 조금 보여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향 상태가 사실 여기에 비치된 게 좋지 않아서 소장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시는 우리 음향 시스템을 지금 이동해서 갖고 오셨어요. 예, 프로페셔널한 그런 정신으로 오늘 노래를 한 곡 듣고 우리 오늘 이 행사를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앉아 계신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오늘 토론 내용이나 또는 어떠한 자유 발언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도당의 장세호 위원장님 계시고요. 지역위원회의 김희한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우리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안동의 꼭 여성들을 위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유 발언도 좋으시니까요. 생각하시고 한 번쯤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몰라
여성위원회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큰 정책 저희들이 제안하면 꼭 실현할 수 있도록 큰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좋은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희안 위원장님, 이경란 의원님, 그리고 박명배 센터장님, 서수미 강사님, 이부호 이사장님, 그리고 정유성 회장님, 이정화 소장님 모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플로어를 채워주신 우리 당원 및 시민 여러분들께 질문 또는 자유 발언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마이크를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발언이든 좋습니다. 마이크는 노래방송만 잡으시나요? 아니시죠? 네. 식사 시간. 네네. 우리 정영채 회장님이십니다. 마이크 드릴까요? 아니요.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안동영재민연합 회장 정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얼마 전에 국민의 적당에서 상주인가 성주인가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서 여성 비하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가지고 저는 사실 여성단체에서 너무 조용하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심지어 정말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공천받으라고 한번 벗으면 된다. 그 내용을 저기 국민의 적당에서 그때 그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너무 조용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내가지고 혹시 우리 그 도당에서 뭐 다른 계획이 있는지 그러면 좀 잠깐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게 일어난 장소가 대구 이 달서구였습니다. 대구 달서구예요. 예, 대구 달서구인데 오늘도 사실은 대구 권영진 시장이 또 망언을 한 거예요. 소위 김해공항 폐쇄 문제 때문에 천인 공로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은 천인 공로할 일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거나 이런 얘기에 쓰는 표현이지 우리는 대구 경북 신공항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확정되기 전에 김해공항 가족도 너무 머니까 김해공항 얘기에 대해서 대구 경북 이해관계가 컸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신공항이 확정이 됐는데 김해공항으로 가덕도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천인 공로할 일이다 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도당에 조금 전에 상의를 했었어요. 우리 도당 성명서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또 대구시장이 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대구시장으로 연락을 좀 해라.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많은 부분도 그거는 당을 떠나서 상식 밖이에요. 거의 인간이 배먹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대구시장에 그렇게 논평을 내고요. 얼마 전에 안동서 일어났던 국힘당 국회의원 누구인데 김영동 국회의원 아주 추태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당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내가지고 그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하고 지금 뭐 유튜브에 많이 되고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 민주당은 경북도당은 우리 당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표시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절대 그런 거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또 그런 일이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도당으로 우리 지역위원회로 좀 연락 많이 해주십시오. 절대 그냥 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늘 저는 또 토론에 제가 사실 앞에 인사만 하고 버터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끝까지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게 정말 이 정책적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구나 지역위원회에. 이런 분들을 내가 이런 얘기를 언제 우리 도당 차원에서 좀 시간 넉넉하게 가지고 내가 보니 오늘 8까지 6분이 한 분 한 분 앞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려면은
한 50분씩은 드려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런 토론회가 이게 가능하구나. 이때까지 보면은 이런 토론회가 가능하지 않았잖아요. 가능하구나. 이런 걸 확인시켜준 우리 안동 예천지역위원회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답이 되셨습니까? 회장님? 네. 조당위원장님, 저희 앉아 계신 우리 토론자분들이 모두 안동에 계신 분들입니다. 50분 정도 하셨으면 또 오늘 또 팩트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또 이건 안동 예천 지역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그렇게 감히 평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의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 불편하신 부분도 많으셨을 텐데요. 입장 시에 우리 방역, 그리고 청결, 체온 체크 등등에 협조해 주신 모든 행사 관계자분들과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동 예천 지역 여성위원회는 오늘 토론의 내용과 플로어의 의견을 모두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접목해서 여성 정치를 확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사원분들과 시민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국여성위원회 공모사업 안동 예천 지역 여성위원회 주최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